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제 무빙이 미쳤더라? 그렇죠. 이거 만약에 선물 들어갔다? 그럼 다 털리는 움직임이었죠, 이건. 잠깐만. 청산 얼마나 났는지 너무 궁금해. 네. 아, 그렇게 많이는 안 났네, 청산. 네. 이 정도 났네. 근데 이제 아래 위로 다 털렸겠지, 아마. 한 그렇죠. 시간 봉으로 보면 꽤 크지, 요럴 때. 그렇죠. 야, 씨. 그리고 아까 전에 본 걸로 봐도, 지금 뭐 그냥 봉 사이즈가 작아 보여서 그렇지, 양방향 다 털린 거 합치면은 그래도 바로 직전에 롱 털린 물량만큼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그치, 요렇게 털렸으니까. 네. 갑자기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어제, 네, 요 움직임이요, 요 움직임. 네. 요, 단기간에, 이게 하나가 5분 봉입니다, 여러분. 그거 감안하고 보세요. 네. 단기간에 한 4% 올리는 건 4% 올리고, 떨어뜨리는 거는 이제 단기간에 한 4.5%, 네. 5% 정도 떨구고, 이게 1시간 만에 일어난 거예요. 1시간 봉으로 보면 아주 가관이거든요. 네, 요렇습니다. 1시간 봉으로 보면. 1시간 만에 쫙 올리고, 1시간 만에 쫙 빼고, 이랬습니다. 네. 자, 이런 움직임에서는 아무도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네, 해서 물론 저배율로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네. 네, 이제 그게 아니라면 조금 힘들고, 고배율이었으면 다 죽어라는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이게 좀 진짜 악질이었던 게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살짝 깨는 움직임이었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요거를 뚫는 게 중요하다고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뚫고 올라간 움직임? 그럼 여기서 뚫고 올라갔네, 사야지 했다가 한번 싹 떨궈가지고 다 청산 내버리고 다시 올려버리는 요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진짜 악질적이다, 진짜. 개악질. 네. 네. 요런 움직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팁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자, 일단 어제 움직임에서 일단은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이것저것 뒤져봤는데 사실 트럼프 연설 시간이랑 맞지도 않고 기어코 끼워 맞추자면 나스닥에서 엔비디아가 떨굴 때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같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오른 건 설명이 안 되죠. 네. 떨어진 건 설명이 되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이랑 뭐 상관이 있냐, 나스닥이랑 상관이 있냐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의도적으로 올렸다가 누가 의도적으로 그냥 핑계 삼아서 떨어뜨렸다 밖에 안 보이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고, 혹시 11시에 이게 떨어졌거든요. 10시쯤으로 11시에 떨어졌거든요. 보면은. 올라간 건 정확히 10시 반 정도죠. 네. 해서 해당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무슨 트리거가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대충 그랬을걸?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차단이에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적으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좀 근거 있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마까지 갈걸? 상승 아닐걸? 상승 추세 아닐걸? 어제도 그런 댓글 누가 또 다셨던데. 네. 네? 그러니까 근거 있게 얘기하면 제가 승인을 해드리는데, 근거 없이 그냥 아님 말고 식으로 싸지르는 거는 저희가 그냥 차단하거나 승인 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요 시간 타이밍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네. 자, 일단은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여기서 제일 최악은 뭐냐면 요 고점을 뚫었을 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떨어졌을 때 손절하고. 그렇죠. 요 움직임이 나왔으면 최악의 대응이었죠. 자, 솔직히 이랬다. 손 들어보시죠. 에이,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설마. 카피 트레이딩 이더는 이런 식으로 매매했던데? 그래요? 물론 소액으로, 이더는 소액이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비트코인은 저 아래에서 롱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었고, 예.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응이 최악이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대응을 하지 않게끔 요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의 팁을 제가 드리면,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하세요. 봉 마감 보고. 네. 그럼 돼요. 끝. 네, 난 단타라가지고 봉 마감까지 못 기다리겠는데, 그러면. 그럼 봉 마감의 뜻은 뭘까요? 굳이 일봉 마감을 봐야 될까요? 4시간 봉이든 1시간 봉이든. 네. 그러니까 2시간 봉짜리, 요거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봉 마감, 4시간 봉 마감 정도만 봤어도 충분히 문제가 없었겠죠. 네. 저는 4시간 봉을 안 보고 6시간 봉을 보긴 하는데, 아마 요건 유료 버전이라 6시간 봉이 되는 걸 거고. 네, 무료 버전은 1시간, 4시간. 너 4시간 봉으로 한번 봐봐봐. 4시간 봉으로 보면, 4시간 봉으로만 봐도 별로 문제가 없었겠죠. 네. 네. 아닌데 나는 완전 초단타라서, 막
15분봉으로 봤는데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복마감으로 봐도 털렸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이 갖고 있는 매매 전략은 15분봉으로 보면 안 되는 매매 전략인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예. 15분봉으로 하려면 네. 뭐 요런 데서 이제 요 고점 돌파했을 때 이제 매수 들어가가지고 요 정도에서 털고 나왔어야죠. 그렇죠. 예. 15분봉짜리로 보면서 매매를 하려고 했으면 네. 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시간 사이클에 맞는 매매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봉 마감이 된 이후에 의도한 매매를 하면 사실 이런 식으로 당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길게 보고 이제 일봉으로 보니까 일봉으로 봤는데 여기 뚫고 올라갔네? 와 좋다. 끝.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반 인증 보여드릴 텐데 저는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샀거든요. 이렇게 이제 샀는데 뭐 물론 다른 때도 샀지만 네 요때 어쨌든 포인트 잡아서 사긴 샀는데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이제 매매 전략을 따지면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살 거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야겠다라고 만약에 돌파 매수를 하려고 해도 뚫고 올라왔네? 그러면 사야지 이래도 되는 거고 저는 돌파 매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네. 해서 이런 식으로 봉 마감된 이후에 매매를 해도 된다. 막상 생각보다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별로 없고요. 예, 그리고 물론 하락장일 때는 막 봉 마감을 해보니까 여기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하락을 피해가는 거니까 더 나아요. 예, 괜히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다시 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나는 손절 여기서 했고 이런 경우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예, 해서 팁이에요. 예, 만약에 매수하거나 매도할 생각이 들었으면 내일 해라. 네. 내일. 혹은 나는 단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이클 나는 뭐 2시간 봉으로 매매하는데 난 6시간 봉으로 매매하는데 그러면 그 복마감이 되고 난 이후에 해라 라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복마감으로 해도 이거 털렸는데? 라고 한다면 그 분이 갖고 있는 매매 전략은 해당 사이클이 맞지 않는 거예요. 더 길게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비트 분석적으로 뭐 좀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어제 요거를 뚫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쉬웠다. 네. 뚫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요거를 뚫어주긴 뚫어준 거죠. 근데 그렇죠. 애매하죠. 애매하죠. 조금 더 확실하게 뚫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그냥 봐도 좀 그래 보이죠. 네. 요것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요렇게 보면은 이거 뚫어준 거 맞나 싶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뚫어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원화마켓으로 보면 재밌는 게 정확하게 127.2까지 갔지? 127.2까지 갔더라고요. 맞아. 네, 이런 움직임이 보여가지고 원화마켓만 보면 긍정적이기는 한데 문제는 또 달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화마켓에서 움직임을.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라도 꺾였으면 그나마 좀 나았는데 달러 네. 인덱스는 사실 꺾였다고 보기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네, 애매하고 대신에 어제 나스닥만 좀 떨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 그래도 올라간 건 좋은 거예요. 긍정적이죠. 네, 이제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떨어졌었는데 여기서부터 고점을 높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요번에도 어쨌든 조금이나마 높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얘도 저점을 계속 낮추다가 저점을 높이기 시작했고 어쨌든 요번에도 저점을 높인 거니까. 그렇죠. 네,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괜찮다. 나쁜 건 없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역시나 떨어지게 되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지지받아주는지가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지지받아주고 고점 갱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상승 추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더 덧붙일 말 있나? 볼린저 밴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중단을 뚫고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이냐라고 보면은 좀 애매한 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 저점 갱신은 안 하고 여기서 지지받게 되는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상승 추세에 일려면 중심선이 지지받긴 해야 되잖아. 그게 베스트긴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뚫리더라도 최악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상승이려면 중심선 지지를 받아야 된다. 네. 근데 중심선 뚫고 떨어진다고 해서 큰일이 난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요 얘기잖아, 그치? 그렇죠. 네. 네. 해서, 혹시나 어제 움직임에서 털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뚫고 올라갔을 때 사는 건 괜찮아요. 여기 뚫고 올라갔으니까 샀어?
사고 말았어.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매매 전략대로 한 건데. 네. 근데 뚫고 올라갔을 때 사고 떨어졌을 때 팔고 막 이거 정도가 최악이거든요. 아, 손절을 하는 게 네. 최악이죠. 아니면은 요 롱포지션 들어갔는데 청산당하고, 그쵸? 떨어져 청산당하고, 그럼 여기서 급하게 숏포지션 들어갔는데 청산당하고, 올라가서 청산당하고, 이게 두 번 연속 청산당했다던가 이러면 그게 최악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신 분들은 본인의 매매 사이클 혹은 매매 전략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잘 안 맞는다 싶으면 매매 사이클만 좀 바꿔도, 네, 보는 차트 정도를 좀 바꿔도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피 트레이딩 인증 영상 찍긴 찍었는데 네, 언제 올려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회 될 때 올려드릴게요. 아마 이번 주 안에 올려드릴 것 같아요. 뭐 토요일이나 뭐 금요일이나 이럴 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